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이 장소학, 지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중요한 어떤 대학이나 관공서나 어떤 그런 명당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았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거의 뭐 산수를 가지고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 그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한국 불교를 공부하고 또 우리 한국 땅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 땅의 특성에 따른 우리 한국인의 특색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걸 확장해서 보다 보면 전 세계의 이제 그런 예들을 쭉 우리가 보았듯이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부 요익종생의 우리 불교가 말하는 요익종생의 한 분야입니다. 공익풍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고 고요하게 수행하고 정진하고 공부하기 좋은 그런 장소들을 잘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런 것이 이제 풍수학의 결국 뭐 홍익인간의 근본 이념과 같은 건데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국학 에세이 강의를 하는데 처음 종교지리학에서 풍수지리학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쓴 저 책의 어떤 원고에는 별로 없던 내용들을 사진을 넣어서 좀 자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들이 많이 오시는 겁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요. 좀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좀 공부하고 싶어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기왕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중들이 좀 너무 이제 닫혀 있고 공부하기 어렵고 뭐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영역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핵심을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번외로 풍수지리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텍스트에는 그 학문에는 주요 텍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해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생각하고 좀 다르게 한번 풍수지리학의 전통 이론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면은 제일 일단 우리가 중국에 떠오르는 인물은 곽박이라는 인물이에요. 곽박이 이제 노자, 장자 같은 도가의 대가였고 이분들 좀 도인이었어요. 도인이었는데 땅을 아주 잘 봤던 것 같아요. 그 진나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시황의 진 말고 그 이후에 위진 남목조의 진에 곽박이라는 인물이 쓴 청호경의 내용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곽박이 청호경은 누가 썼는지 모르고 청호자라는 사람이 썼다 이러는데 누군지 잘 모르지만 곽박은 여기에 이 청호경을 가지고 주석을 다루는 게 이제 금난경입니다. 장서라 그러기도 하고 금난경이라 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주 이 부분이 가장 풍수를 설명하기 제일 아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기 제일 좋은 구절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개천명 탈신공이란 말이 있어요. 천명을 바꾸고 신공에서 벗어난다. 신의 공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선천적인 부분들, 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후천적인 부분들, 어떤 곳에서 태어났고, 어떤 곳에서 자라나고, 어떤 곳에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말을 하느냐, 생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인생이 큰 인생이 변화가 된다. 그걸 개천명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천명을 바꾼다. 그리고 신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이 내린 어떤 그 신의 조화, 신의 공능 이런 건데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 너는 운명적으로 좀 가난하게 돼 있어.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 그러나 사는 곳을 바꾸면 이제 거기에서 영원한 선천적인
그런 운명 같은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큰 부분이 하나가 이거다. 풍수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음덕을 지어라. 음덕을 지어가지고 복을 짓고 보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잘 좋은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이 화에서 복으로 전화위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다음 독서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독서 그리고 멘토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또 좋은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천일기도를 한다든지 수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의 그 어떤 그 수급을 헤쳐나가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만 풍수 왕대밭에 왕대나고 사자굴에는 다른 동물이 없다 하듯이 정말 어떤 곳에 가서 지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거기 사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들 텐데 맹자 삼천지모 그 맹자가 삼천지교라고 했대. 어머니가 맹모가 맹모 삼천지교의 그 가르침이 딴 게 아닐 겁니다. 공부하는데 데려놨더니 애가 공부한다는 거죠. 지금 뭐 이런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대치동에 학원가가 많고 공부하는 곳에 가면 공부를 하고 장사하는 곳에 가면 장사를 하고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서 자리에서 그 일을 한다 이런 건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금난경인이 장서라고 하는 이 얘기는 금난 금주머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비결 같은 거여서 국가를 경영하는 황제나 왕이나 이런 그 인물들이 보는 책이다. 그래서 금낭에다가 보관을 했다. 그리고 장서라고 하는 거는 감추고 보았다. 아무 사람에게나 다 보여주는 책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말이 개천명 탈신공입니다. 그런데 요 앞구절에 다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로 군자는 개천명 탈신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군자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는 걸 아시겠지만 이제 지도자 리더들의 이념인 거죠. 어떻게 이 땅을 쓰게 할 거냐, 이 땅을 어떻게 쓰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군자가 여기에 군자는 뭐 그 임금뿐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는 아주 그 선비들도 나중에 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지금 와서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어떻게 신공에서 벗어나느냐 이렇게 과감한 표현을 개천명 탈신공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는 잘 없죠. 세상에 수락 중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인이 이만큼 중요한 땅에 살아서 이렇게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탈출하고 노력과 그다음에 공부, 집중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발전돼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의 힘이 있다. 자긍을 하고 우리 땅에서는 끊임없이 군자가 나온다. 그런 뜻으로 한번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곽박의 청호경, 금난경 책들은 중국에서는 도가의 책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론들이 전부 들어와서 중국 이론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불교의 큰 스님들이 한국의 지리학의 원조들이 되셔서 국가 세팅을 이미 해놓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좀 봅시다. 사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주를 보는 명리학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락이 있죠. 별자리와 함께 보는 뭐 자미두수 뭐 그리고 제갈공명, 이율곡, 이토정이 능했다는 기문둔갑, 육효, 육임 온갖 술수학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전체에서 이 개운법, 내가 살아가는데 힘든 시기를 좀 넘어가는 개운법, 우리 저기 고려대학교 옆에 가면 개운사라고 우리 그 아주 유서 깊은 사찰이 있어요. 개운법이라고 할 때 이 개운사입니다. 타너 스님이 개운사의 대원함에서 화엄경을 번역을 하셨거든요. 풍수학에서 말하는 개천명 탈신공과 같은 말은 찾아보기가 잘 힘들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뭐 사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즘은 뭐 미신이냐 뭐냐 그러지만 요즘 여러분들 젊은 분들을 포함해서 MBTI를 거의 많이 보고 있는데 MBTI라고 하는 게 16개가 나오잖아요. 16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자기가 성격을 대입해 보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상대편의 MBTI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예전에는 뭐 그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상의학, 그다음에 팔체질론, 그다음에 이제 16개로 보는 MBTI가 있고 외국에는 이런 걸 보는 점성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별자리 같으면은 12달에 하나니까 12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심플한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MBT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으나 이 사주라고 하는 건 기둥이 4개잖아요. 연, 월, 일, 시,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2글자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진년, 을사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지금 갑진년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글자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4개가 기둥이 있고 글자는 8개니까 팔자가 된 거죠. 요게 내 태어난 정보입니다. 시간까지. 그렇죠? 이렇게 간지가 8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태어난 시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간성이 있는데 나랑 사주가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몇만 분의 1이죠. 몇만 분의 1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얼마나 많은 디테일한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태어났을 때의 정보거든요. 태어났을 때의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운명이라고 했을 때 이걸 명이라 그래요. 이걸 명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명을 가지고 태어났냐. 근데 운이라고 했을 때 운이라고 하는 이 운은 말이죠. 여기에 2글자씩 10년마다 한 번씩 그 2글자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기 수가 있습니다. 개운되는 숫자가 5라 그러면 5살, 15살, 25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2글자씩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둥 8글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러한 운이 바뀔 때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보죠. 평생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들을 이걸 공부하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자인 조선시대 이전에 근대까지 말이죠. 한자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이건 다 볼 수 있었어요. 상식, MBTI 하듯이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태어날 때의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변화해 나가는 형상은 이렇게 돼 있으나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 해보시면 금목수화토 오행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건 목이고 진이라고 하는 건 토잖아요. 그러면 이 오행이 5개인데 글자는 8글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이 오행을 완벽하게 중도 내지 중용, 우리 불교의 중도라든지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난 분은 없다.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게 여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태어나는 게 언제 여름에 한낮에 태어났다 그러면 벌써 월하고 시는 아주 불기운이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불을 식혀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하고 불을 써서 화생토를 해는 토가 필요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가야 될 부분, 내가 마음을 써야 될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나는 너무 과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이제 찾아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게 결국은 알고 보면 뭐 사주를 보는 명리학에서도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 될 바가 밖에 없어요. 수행해야 될 바, 그다음에 내가 보부족, 과한 게 뭐며, 그다음에 모자라는 게 뭔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좀 힘들 때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좀 잠자코 있다가 그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좀 힘을 쓰고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혜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점을 쳐가지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통장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통장에 그게 불어납니까? 금액이 불어납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다고 소용이 없죠. 딱 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딱 길을 갈 수 있죠. 이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동양에서 기본적인 이게 이제 그래서 운명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개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변화돼 가는데 이 변화돼 가는 가운데 내한테 필요한 오행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물 근처에 좀 산다든지 저녁에 산책을 좀 해서 불 기운을 깔아 앉추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개운할 수 있죠.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김운둔각 같은 거는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갈공명이나 율곡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주역이나 역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명리학은 기본이고 그래서 쫙 봐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다 미래학으로 다 알았던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뭐 6초나 이런 법은 전부 다 딱 아시겠지만 뭐 주역 용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법들이 굉장히 발전해 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천명을 바꾸고 신공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풍수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 특이하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강조가 되겠죠. 이게 땅에 대한 학문이 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이걸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땅에 대한 지질학이고 장수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곽박이라는 인물은 진나라 때 아주 신선 같은 인물이고 유선시 여기 전부 이제 신선이 논일고 있는 것 같은 그 유선시죠. 언어학의 대가고 가묘지조라 그러는데 가묘학이 바로 풍수학입니다. 가묘라고 하는 게 천문지리, 하도낙서, 역경, 참소, 위서, 전복, 풍수 등 모르는 바가 없었다고 하고 사람과 귀신의 상태를 살피는 데도 능했다고 한다. 목천자전, 초사, 산해경 등의 주석을 다 남겼다. 뭐 대학자이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제 주역이나 노자나 장자에 가도 이분 주석이 많이 나와요. 곽박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지조가 있는 선비였던 것 같고 땅을 진짜 제대로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청호경과 금난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상지술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상지술. 지난번에 오대산 이야기할 때도 이 상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 관상을 보는 거고 뭐 손을 보면 수상을 보는 거 하는데 이걸 이제 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지술이라고도 씁니다. 이 대표 경전이었고요. 이런 경전들은 조선시대 때, 과거 시대 때, 과거 시험에 이분들을 시험을 쳐서 뽑을 때 초시에 첫 번째 시험에 배송해야 됐다 그래요. 책을 앞에 들여놓고 등지고 외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됐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잡과죠. 문과, 무과 말고 잡과, 역과, 율과, 의과, 음향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대가 옛날에는 잡과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음향과 있잖아요. 음향과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이 과거 시험 과목에 음향, 오행 그리고 전부 이렇게 수학적인 부분들 그 왕들이 뭐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날을 언제 잡아야 될 거냐, 언제 좋은 날을 잡을 거냐. 요즘 아직까지 결혼식 하는 날짜 잡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날을 하겠다. 그런 거 날짜 잡고 뭐 결혼식 하듯이 이런 거를 다 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천문 우주, 기상, 기후, 요즘은 일기예보 이런 것도 보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잡과였는데 여기에 청호경, 금난경, 명산론, 지리신법, 감룡경, 의룡경, 창맥부, 독림조담 이런 풍수 책들이 시험 과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뽑아가지고 국가의 공무원이 돼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걸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장가를 든다, 새로 세자비를 모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주도 보는 거예요. 궁합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성을 준다 그래요. 사성을.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결혼 혼례의 중간 과정에 다 들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했던 그런 풍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조선시대 초기에까지만 해도
과거 시험에서 뽑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본 텍스트들을 이런 텍스트들을 암기시키고 다 외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풍수가 옛날마다 못한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일단 한문 실력이 떨어져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문 실력이 떨어지니까 원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원전을 보지 못하니까 꼭 봐야 될 텍스트를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원전이 번역이 됐을 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한문 이 책들 여러분 원전을 보시면 하나도 못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번역된 거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자를 잘 알아야 번역된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대의 풍수 지리학의 수준이 많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 많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미국의 풍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풍수를 펑슈에라 그러지 않습니까? 펑슈에라고 그래요. 이 풍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서양인들이 많이 쓰고 했는데 이거 이미 벌써 중국 계열 한자 쓰는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인들 뭐 유럽인들 이런 사람들 교육하면서 이게 다 영어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된 풍수책이 더 좋은 게 많아요. 아주 개념이 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딱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저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됐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트럼프가 그 부동산 재벌이고 부동산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여러분 풍수를 굉장히 잘 알던 사람 아닙니까? 70년대 뉴욕에 가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안 사더라 이거예요. 이 아시아 계열에 있는 그 갑부들한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 들은 말이죠. 펑쉐이, 풍수 때문이다. 터가 안 좋아서 우리는 안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알아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동아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땅을 사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게 없고 풍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이 풍수에 입각해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줄 건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곽박의 청호경 금남경 얘기를 했는데 풍수지리의 세계적인 비조라고 할 수 있겠죠. 학술적으로는 저런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을 현실에 적용해서 미국의 맨하탄의 건물들을 그렇게 세팅을 해서 70년대 이미 지어가지고 그 갑부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대통령까지 됐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장풍득수, 산 중심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주로 하고 있는 풍수는 이 득수국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득수, 장풍과 득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풍득수로 했을 때 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의 우리 풍수의 기본 이론이 좌향론인데요. 어디에 앉아서 어디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산소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묘비에다가 뭐 이렇게 상석 같은 데 보면 무슨 좌 이렇게 써놔요. 어느 좌향에 앉는다 할 때 좌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트럼프는 향을 중시했던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전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트 강이나 허드슨 강 주변에 강 주변에 있는 곳들을 재개발을 하고 건물들을 새로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세팅을 했는데 물을 굉장히 물이 재화와 돈을 의미한다고 하니 이 사람은 굉장히 물을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 타워에 보면은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에 보면은 건물 안에
아주 엄청난 인공 폭포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뉴욕주에 있는 자기의 그 골프장에도 아주 그냥 700만 달러인가를 들여가지고 인공 폭포를 만들어 조성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골프보다도 그 인공 폭포 보러 간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풍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You don't have to believe in feng shui. 그대들은 풍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렇죠. I just don't know it brings me money. 그랬어요. 나는 단지 그게 그 풍수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심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정확한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 풍수 이론에 입각해서 했을 때 이 부동산 사업이 다 잘 됐기 때문에 나는 그걸 실용적인 측면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옆에는 아시아계 풍수 자문위원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부동산 할 때 지하철이 가깝습니까? 뭐 학교가 가깝습니까?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입지래요. 로케이션. 무조건 그 터가 좋아야 된다. 그 안전터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는 물이 좋아야 된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을 했는데 벌써 70년대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미국 사회도 얼마나 이것을 현실 생활에 이용을 하고 있겠느냐. 백화점이나 실내 디자인 뭐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생활적으로 쓰고 있더라.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안타까웠던 게 저 곽박 같은 중국 도가에서 넘어온 풍수지리학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한국의 도인 큰 스님들이 전부 우리 국가를 세팅하고 사찰 입지를 정할 때 도력으로서 이걸 전부 다 지금까지 1000년 넘는 고찰들이 입지를 딱 잡아가지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거 주지 스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입지를 처음 골라서 종단에서 어떤 자리에 우리가 좀 불사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뭐 스님들 고려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템플스테이 관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활용처 교육관을 새로 짓거나 할 때 비어 있는 땅을 새로 활용하거나 뭐 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 예를 들면 트럼프가 저기 아파트를 세워놨는데 아시아계 그 갑부들이 풍수 이론 때문에 우린 그 땅을 사지 않는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부동산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엄청 발전하다가 갑자기 짓다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위기가 온다라는 말도 있는데 중국도 지금 그냥 무작정 막 개발해서 아파트가 된다고 하니 무조건 짓는 아파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냥 밭으로나 쓰고 그래야 될 땅, 장풍, 바람을 막아줄 수 없고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그다지 좋지 못한 땅에 아파트를 우후죽순으로 많이 세운다 한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살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도 보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아십니까? 중국은 그 사회주의로 접어들어가서는 풍수는 믿을 게 못 된다. 미신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말이죠. 과감하게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의 기본이었죠. 그러니까 모택동 시절에는 풍수라는 말도 못 꺼내고 무덤 써놓은 거 말이죠. 다 파묘시켜 가지고 뼈를 그냥 꺼내가지고 밖에 버려버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덩샤오핑 등소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그게 하나하나 부활이 되면서 문화대혁명에서 있었던 것들이 복원이 되기 시작을 하더니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풍수를 이 국가 활용에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풍수에 대한 기념일 같은 것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이제 청와대학을 나왔잖아요. 칭화 다쇼에를 나왔는데 고향은 서안이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책 이름에 나오는 저기 감룡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시안, 서안이 중국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때 자미원국, 뭐 소미원국 할 때 태시원국이라고 있었잖아요. 서안 자리가 태시원국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으니 자기 고향이 서안 쪽인데 아버지 묘를 이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북경에서 서안까지 이장을 했대요. 그리고 8년 지나서 뭐 주석이 됐다는 말이 있어서 시진핑도 풍수를 개인적으로 다 활용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역대로 도읍을 가장 많이 했는 게 서안, 옛날에 말하는 장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 그리고 남경, 그리고 북경인데 남경으로 이전해가지고 도읍을 이전해서 잘 된 경우가 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남경은 이제 천도를 잘 안 하는 도시로 그렇게 바뀌었다 하죠. 이런 것들이 아까 보셨던 국왕과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들이 생각을 해 나가는 현실에 활용했던 어떤 그 풍수의 이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중반에요. 트럼프 월드라고 하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때 세워진 게 아시나요? 트럼프가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뉴욕 맨하탄에 트럼프 타워가 생길 때 우리 건설이 거기 가서 같이 공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건물 지을 때 트럼프가 오기도 하고 해서 지은 게 트럼프 월드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용산에도 있고요. 여의도에도 있고요. 부산의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데도 있는데 특징이 똑같습니다. 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 스타일대로. 그래서 이제 득수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청호경에 나옵니다. 청호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개수즉지라고 하는 거예요. 산은 물을 경계로 그 기운이 그 자리에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맥과 물의 관계가 이제 풍수의 핵심인데 여러분 산맥이 흘러오다가 물을 만나게 되면 껑충 뛰어서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산이 이렇게 쭉 와서 앞에 물을 만나게 되면 용맥이 흘러오던 산맥 기운이 그 물 앞에서 멈추겠죠. 그럼 여기에 기운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풍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한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승생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대자연에서 어딘가 뿜어 올려주는 그 생기,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계속 집중하게 해주고 이런 그 집중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이 생기인데 이 생기를 타야 된다. 생기 위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이 오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던 산이 물을 경계로 그치니까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멈추게 돼요. 기운이 못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기운이 생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인물도 보니까 풍수 이론을 자기가 주로 본 거는 아니지만 자기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부동산을 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중국 계열, 뭐 아시아 계열의 풍수 직관 여러분들의 자문에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물 있는 데가 돈이 생긴다. 이게 기운이 멈추니까. 기운이 여기서 멈췄는데 앞에 물이 흘러가니까 이게 다 재가 되잖아요. 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 이거 하나를 완전히 명확하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트럼프 월드 건설과 지을 때도 전부 한강이 보이거나 부산에도 해운대 쪽에 그런 식으로 입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첫째도 입지요, 둘째도 입지요, 셋째도 입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우리 한국인들 느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 사람 약간 광기 있는 크레이지한 사람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트럼프 지지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미국을 이끌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저는 최근에요. 우리 동국대학교에 미국에서 오래 계셨던 우리 비구니 스님이 지금 교수로 와 계신데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만트라를 한대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인 일론 머스크가 주력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 로건이라고 하는 그 UFC 보면은 이렇게 막 해설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메디테이션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다는 거예요. Yes. 뭐 어떤 종류를 하냐 물어봤더니 만트라를 주력을 계속 sort of 반복한다. Sit there 근데 그것은 and then repeat sort of 어떤 mantra. 그 하나에 Which 집중하는 acts as a focal point. 그러니까 포커 포인트 It's still 아주 그 the mind. 집중되는 It's still the 부분으로 이끌어 줄 수 But I 있는 don't 작용할 find 수 있는 myself drawn to it 만트라를 frequently.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말이죠. 그럼 일라이트먼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집중을 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면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엄청난 창의력이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같은 우주 항공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테슬라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창의적 발상들이 그 가운데 이 만트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집중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만트라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론 머스크 공부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렸을 때 책을 보는데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책을 보면 한번 10시간씩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독서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약간 광기 있는 천재과의 사람인데 집중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저런 생각을 하나 했는데 어머니가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청각 장애가 있다 생각을 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멀쩡한 귀를 놓고 수술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얘가 집중력이 엄청났던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다른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라든지 마인드풀리스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오로지 삼매, 그죠?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만트라를 해서 집중을 들어가서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진공묘유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발상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자 지금 이제 미국이 말이죠, 이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떻게 세계를 움직여 나갈까, 이런 거에 이제 한번 굉장히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귀추가 주목될 텐데, 저는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트럼프는 동양에서 간 풍수 가지고 저렇게 부동산 재벌이 됐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그 동부에 원래 그 남아공 사람이 그 아버지가 부모가 이혼해서 캐나다 가서 퀸즈 대학 다니다가 그냥 나는 여기서 큰 물에서 놀아야지 여기 못 살겠다 해서 필라델피아 대학을 다니다가 스탠포드 대학을 서부를 가가지고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호세의 그 실리콘밸리를 보면서 본인이 글로 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갔다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쪽이 수직기술류를 위한 젠 스타일 그다음에 선 명상 이런 것들이 있고 아주 다양하게 불교가 전해졌던 시절이잖아요. 뭔가 이 사람도 그와 관련된 거 있지 않느냐. 나 자료를 앞으로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동양 수행을 했던 어쨌든 그런 그 수행을 하는 그런 두 사람이 지금 만나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요. 풍수도 미신이라 그러고요. 우리 고전을 한문을 공부를 잘 안 하고 명맥이 끊어져 가고 막 그러고 있는 차제에 이 사람들은 미국 땅에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따라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도 물론 그
조동종의 일본 조동종의 출가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젠 스타일로 모두 이제 핸드폰을 그렇게 다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스마트 세계를.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 하나, 개수죽지 하나에서 물을 만나야 땅이 좋아진다는 거 이론 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 없었던 허드슨 강 주변의 뉴욕 맨하탄의 그 쫙 되는 엄청난 그 땅들을 건물들을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면서 이 사람이 하는 건 이거죠. 이제 아까 명리학 얘기했지만 재생관이라 그래요. 명리학 이론 중에 재물이 관, 벼슬을 만들어 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동창회 하면 회사 사장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을 회장 시키잖아요. 그럼 뭐 좀 베풀기도 하고 뭐 회식비도 좀 내고 하게. 그래서 재가 많아져서 관이 생성된다 이 말이에요.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지금 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 정부 효율성을 만들기 위한 뭐 수장이 된다고 하는 건데 다 재생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 된 것도 다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는 이걸 보면 됩니다. 관생제, 재생관은 있어도 관생제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이건 역풍이 불어요. 말하자면 내가 벼슬을 가지고 높은 지위,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를 활용해서 이제 재를 만들어내는 거. 내 개인 사업을 늘린다든지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역풍이 붑니다. 아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직에 가면 공금을 깔끔하게 써야지 그걸 내 사익으로 하는 순간 역풍이 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벼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풀어서 정치는 할 수 있으나 거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 식자인, 글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한자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았던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이거를 풍수 얘기를 우리만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벌써 이만큼 변했고 좋은 것들이 있다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쓰는 거죠. 그랬던 그 예로서 오늘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풍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들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